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황장애 판정 이후 군생활 도중 또 한 번의 발작을 일으키게 된 이야기입니다. 공황장애 판정 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저는 마중 나오신 소대장님께 혹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소대장님은 제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격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격리 중 소대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소대장님께선 전화를 통해 저에게 상담사님이 배정되었고 그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줄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 답했고 몇 시간 뒤쯤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사님은 제가 상담을 요청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때 겪었던 일들을 대강 얘기하고 지금 군대 또한 자유롭지 못한 강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 괴롭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님께서는 제 말씀을 들어주시며 위로를 해주셨고 그날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제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저도 모르게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사님과 격리가 끝난 뒤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지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제가 근무를 서다 공황장애로 쓰러지면 문제가 생기니 중대통신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전산병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에 대한 배려였지만 한편으론 커다란 스트레스이기도 했습니다. 상병 때까지 근무밖에 안 해왔었는데 이제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태도 좋지 않아 작은 것 하나하나가 큰 괴로움으로 와닿았기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전산병으로 일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공황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처방받은 덕분에 증상이 올라올 때마다 약을 먹으며 패닉이 오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는 약이 신경 안정제였기 때문에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해지고 뭔가를 할 의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와 동반하여 심해진 우울증도 자꾸 제 삶의 의지를 깎아나가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일기를 적는 것이 취미였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일기를 적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일기를 적으면 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나 자신한테 괴로움을 털어놓으며 답답했던 마음이 좀 정리되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쓰지 않은 수첩을 꺼내어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일기는 뭔가 하루를 정리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드는 생각과 피어오르는 감정을 시의 형식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그 잠깐의 글쓰기 시간을 통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며 새롭게 발견되는 무의식의 이미지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에 검이 박혀있는 느낌과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안 하면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조금만 의식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며 검이 박혀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검 3개와 거대한 칼 하나가 가슴에 박혀있었고 어렴풋이 그것들이 저를 괴롭히는 가슴의 비수임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모든 게 뉴질랜드에서 꽂힌 비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 그곳에서 트라우마를 더 많이 겪었나 싶기도 했고 답답함을 뽑아버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다 뽑히려 할 때쯤 검이 꼼짝도 하지 않는 탓에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상담도 받으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너무나 추상적인 이미지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의식적인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 이후 괴물이 나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2주에 한 번꼴로 괴물에게 쫓기거나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괴물은 매번 다른 형태로 나타났고 항상 저를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서워서 항상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괴물 꿈을 꾸고 난 후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신이 너무 나약하여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느낌이었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신이 한심해서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신의 무의식과 현재의 감정을 상담사님과 나눌 수 있었고 덕분에 우울하기만 했던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를 조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중대장실로 들어갔고 중대장님께서 저를 반기신 후 안부를 묻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현부신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저는 군대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기에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고 때문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9월이었는데 저는 이것저것 찾아보고 물어보며 현부신 심사가 11월쯤에 끝나 그때쯤 전역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대장님께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여쭤봤지만 중대장님께서는 아무리 빨라도 12월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남이 보면 짧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기에 예상보다 한 달이나 지체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전에 팔목을 그으며 자해하고 이상한 낌새를 보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 달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만큼 빠르진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앞으로 3달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갈 수 있을지도 후에 여쭤보았지만 현부심 심사 중인 장병은 휴가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3달간 휴가 없이 온전히 이곳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공황기가 올라와 얼른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개인정비 시간이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를 극복해 나간 경험담이 올라와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어 일을 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점점 성과가 보이지 않고 돈이 벌리지 않게 되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져 결국 공황장애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공황장애를 극복했는가는 잘 기억나지 않고 그 당시 저도 그것은 그 사람만의 경험이라 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을 주었습니다. 나는 왜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었을까? 그 당시 제가 생각한 이유는 반복이었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어머니와 통화할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껏 일어난 일들만큼 어쩌면 더 힘든 일들이 제게 또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요. 그때 당시에 저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더 큰 고통이 오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또 그런 세상이 원망스러우면서 앞으로 오게 될 다른 괴로움의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생과 사보다 더한 일은 없어. 넌 심장마비를 겪으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으니 그보다 더한 건 없을 거야. 그 당시에 저는 머리로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 마음으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들이 뇌리와 감각에 박혀 자꾸만 살아가는 것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공황장애도 아마 그 압박감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툭 끊긴 그 느낌, 그것 또한 강제적으로 자극되는 트라우마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나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쓰러졌던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의 굴레가 반복되고 내 삶은 앞으로 더더욱 괴로워질 것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압박, 그것이 제 무의식에 숨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의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이 느껴질 때마다 일기나 고민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를 바라보고 해소하면 스스로 만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쉽지 않을 거란 것을 알지만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이 스스로 노력한다는 성취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만으로 제 감정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공황장애 약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하루 한 번 무기고 근무쯤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전산병 업무를 새롭게 배우며 일을 하는 게 더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전 근무를 서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장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전달했고 중대장님이 제 뜻이 그러하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간단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생활관 내 병사들은 방독면을 들고 보일러실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온 이후 모든 훈련에서 열애되었지만 이번 훈련은 방독면만 들고 보일러실에 10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훈련이었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제 모습을 저도 모르게 부정하고 싶어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면 안 됐습니다. 보일러실이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있으니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때문에 훈련이 끝나자마자 바닥에 구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이후 혼자 생활관에 있는데 주체되지 않는 공포감이 올라왔습니다. 약을 먹은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었기에 지금 다시 약을 먹는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복도로 나가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